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현대사회와 직업윤리 13주차입니다. 이제 14주 한 번만 녹화가 들어가면 이제 기말고사입니다. 근데 기말고사는 12월 15일 수요일 날 시험을 볼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동시에 들어와야 합니다. 그래서 시험 기간 잊지 마시고, 제가 시험을 이렇게 보고 난 다음에 성적을 매기는데 성적을 저는 잘 주고 싶지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결정적으로 시험 당일날 시험 들어오지 않으면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시험 당일날 10시에 동시에 시험을 볼 겁니다. 그래서 10시에 시험을 보고요. 시험은 비대면 수업입니다. 제가 항상 이제 13주, 14주차는 반드시 제가 광고를 할 텐데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고 오전 10시에 시험을 볼 겁니다. 그러면은 10시 50분까지 그 과제란에 제시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답안지를 써서 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50분 정도만 시간을 주면 여러분들 충분히 쓸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성적을 여러분들한테 아주 잘 주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잊지 마시고 10시에 정확히 들어와야 합니다. 12월 15일 10시에 시험입니다. 동시에 전부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 과제를 보시고 10시 50분까지 과제란에 꼭 넣으셔야 됩니다. 만약에 조금 10시 50분이 넘어진다 그러면 감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은 어렵게 내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14주차에는 제가 반드시 힌트를 좀 줄 겁니다. 그래서 그걸 좀 공부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하면서 단 한 번도 얼굴을 안 보고 이렇게 여러분은 이제 제 녹화가 들어가니까 얼굴 보겠지만 저는 단 한 번도 안 보고 이렇게 사이버로만 강의를 해보기는 생전에 처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얼굴도 제가 볼 수도 없고 누군지도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될 수 있으면 공정하게 성적을 매기려고 합니다. 그래서 출석 잘하신 분들은 반드시 A뿔이 나갈 겁니다. 근데 출석이 제때 하지 않은 친구들은 좀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제가 성적을 잘 주려고 하지만 이게 아마도 이렇게 되다 보니까 비대면 수업이고 비대면 시험을 보다 보니까 아마도 이게 절대평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학기 때도 절대평가에서 제가 성적을 잘 줬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이거 3학점이나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성적을 잘 주기 위해서 여러분들한테 당부합니다. 12월 15일 수요일 오전 10시는 잊지 마시고 시험을 보시라는 겁니다. 제가 미리 왜냐면 그 시간이 제 시간이에요. 그래서 그 시간만큼은 시험을 볼 거니까 꼭 잊지 마시고 시험 보시기 바랍니다. 노차에 강조합니다. 여러분한테 불이익이 없도록 꼭 여러분들이 이제는 15주만큼은 잘 들어와야겠지요. 자, 현대사회와 직업윤리에서 이제 직업의 선택과 적성에서 미래 직업 세계는 어떻게 변할 것인가? 제가 수업 시간에 보통 미래의 직업, 미래는 지금 어떻게 달라질까? 이제 직업을 떠나서 미래는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까? 여러분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늘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제가 이 과목을 가르친 지가 지금 한 5년째 되는데, 이 과목을 가르칠 때, 아마도 날아다니는 비행기가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어때요? 현대에서 이미 날아가는 자동차를 만들기 위해서 이미 연구에 들어갔고요. 지금 드론으로 뭐 어떤 그 1인 택시 이런 1인 정도는 지금 80km 가마 정도는 드론으로 지금 배달이 된다고 하니까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날아다니는 비행기가 일어나지 있을지 않을까. 20, 30년 후에는 여러분들이 한 40대 되면 그런 비행기들이 날아다니는 비행기, 날아다니는 자가용을 비행기 같은 자가용을 1인당 몰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앞으로 다가오는 미래에 어떤 것들이 준비가 돼 있는지 여러분들이 공부를 어떤 방향으로 해야 될지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자, 직업 선택이 왜 중요한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이해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미래 직업을 예견하는 자료에는 미래의 작업 세계, 또 한국의 직업 전망,
미국 직업 전망, 캐나다 직업 전망이라는 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책들을 한번 시간이 되면은 이런 종류 책들을 사기 싫으면 어디죠? 서점에 가서 한번 쭉 봐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쭉 읽어보고, 왜냐면 다행히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찾아서 나의 직업이 지금 정해져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만 정하지 못한 친구들은 그래도 앞으로 어떤 그 비전을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비전이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는 기회가 됐으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이런 책을 한번 서점에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직업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 한번 예견해 보시고 한번 결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유망 직업이라고 말하는 것들은 사실은 컴퓨터와 인터넷을 위시한 정보기술은 지속적인 발전이 예견되며 유망 직업의 가장 큰 원천이 될 것이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컴퓨터와 인터넷을 위시한 정보기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배워야겠죠. 또 그 다음에 국제화와 세계화의 진전에 따라 국제 관련 회의 또는 분쟁, 사업 등에 관한 전문가들이 유망한 직업으로 부각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금 코로나가 그때 상황이 있을 거라고 생각도 못했지만 이런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그 뭐라 하지 인터넷으로 봐야 될 것들이 앞당겨졌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원래 그렇게 가게 돼 있지만 근데 그게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앞당겨져 버렸다. 그래서 나같이 컴맹도 컴퓨터를 다루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시절이 돼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국제화와 세계화 같은 진전에 따라 국제에 관한 회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변호사도 일반 변호사를 해서는 안 되고 국제에 관한 국제 변호사가 더 인기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는 생명공학, 나노공학 등 첨단과학 분야의 직업은 21세기의 중심적 기술인으로서의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할 핵심이 되고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공학, 나노공학, 첨단과학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복수 전공을 하든 전과를 하든 이런 것들을 한번 여러분들이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문화산업 전문가들은 창조적 상상력을 바탕으로 고부가 가치를 양산하며 경제의 중심을 이끌 하나의 축이 될 전망이다. 그래서 앞으로는 문화산업도 굉장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라마다 나라가 다 다르기 때문에 나라의 독특성, 개인의 독특성 이런 문화산업이 아마도 발전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문화산업의 전문가가 돼보시는 것도 좋은 방향이 될 거다. 특히나 어때요? 우리 노인 인구가 급증하고 고급 의료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많아지면 노인 및 의료 관련 직업에 대한 수요가 높아질 것이다. 이거는 정말 누가 말하지 않아도 다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자, 노인 인구가 많아진다. 앞으로 20년 후에는 거의 노인이잖아요. 특히 뭐라 그러죠? 베이비 부머 시대가 엄청 64년생까지를 베이비 부머 시대라고 하는데 전쟁이 끝난 무렵부터 이제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하게 되잖아요. 전쟁이 언제 일어났어요? 53년도에 끝났잖아요. 50년대 시작해서 53년도에 끝났으니까 53년 이후로 점점 가정이 안정되면서 또 먹고 살아야 되는 어떤 해결점이 있었기 때문에 열심히 살았잖아요. 다 그때 애들이 너무 많이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지금 주류에서 지금 점점 하나씩 졸업하고 졸업이라고 하니까 이상하지만 퇴직할 사람들이 지금 하고 있잖아요. 점점 베이비부머 시대들이 퇴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다 이제 노인 20년 후에는 다 노인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 사람들은 대학을 나오신 분이나 어떤 사업을 하신 분들은 자 경제적 능력을 갖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늙은데 돈은 있고 그래서 앞으로 노인 인구가 급증해도 노인 인구에 대해서 노인 인구 때문에 먹고 사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그게 예를 들어서 레저 활동이라든지 또 이런 것 또는 간호사가 너무 많이 필요할 것이다. 그래서 간호학과를 나오면 100% 취직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의 어떤 시대, 제가 전에 수업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서 지금 사회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그렇다고, 그리고 또 하나가 저성장을 하고 있다. 나라가 점점, 우리 때는 5%, 7% 이렇게 성장률이 있어서 그것도 많이 만들어내고 해서 만들어내다 보니까 사람도 필요해서 사람을 많이 썼는데 지금 저성장을 하기 때문에 누가 사람을 안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취업이 어려워지고 있다. 또 저성장 또 뭐 있어요? 다문화 시대에 살고 있다. 여러 국적의 사람들이 만나서 이렇게 한 가정을 이루면서 타 나라에서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다문화 시대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직업을 잡을 것인가, 직업을 선택을 할 것인가, 어떤 비전이 있을 것인가, 여러분들이 항상 숙제로 생각을 해보고 또 여러분들이 고민해 봐야 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육체적 건강과 정신적 건강을 추구하려는 웰빙 열풍으로 운동, 환경, 여행, 레저 분야의 직업들이 유망 직업으로 부상하고 있다. 저도 나이가 이제 50 중반에서 넘어가 보니까 중반이 이제 접어서 넘어가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건강해야겠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웰빙이 뭐냐면 저 같은 경우는 좀 좋은 것을 먹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운동을 하자 이런 생각이 들고 나 여행을 좀 가고 싶다 이제 이런 마음 그런 것밖에 없어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거는 물론 친구들 만나서 놀고 이런 것도 좋지만은 더 좋은 것은 맛있는 것, 몸에 좋은 거 먹고 운동하고 자연과 더불어 여행하는 거 이런 것들이 나에게는 굉장히 큰 행복이다. 그래서 점점 이런 식으로 우리 사회가 변해갈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쪽 방향으로 직업을 가지면 좋겠다. 근데 여행사 요즘 다 망한다고 하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비행기도 안 뜨는데 무슨 여행을 하겠어요. 그래서 국내 여행을 지금 많이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제주도 여행이라든지 제가 이제 크게 생각하면 제주도 여행을 한번 가고 강원도도 한번 생각하고 있고요. 자, 강주, 전라남도만 좀 돌아봐야겠다. 이런 생각도 하고 있고요. 지금 또 부상되는 게 뭡니까? 차박이잖아요, 차박. 젊은 사람들은 어디 안 가고 차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차박을 좀 해봐야겠다. 그래서 큰 차들이 유행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회적 변화가 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거기에 발맞춰서 여러분들도 어떤 미래를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미래학자인 리프키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노동의 종말이란 책에서 기계화와 자동화로 생산성은 높아지지만 그만큼 고용은 감소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ATM 기계가 있잖아요. 그 기계가 은행원의 일을 대신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ATM 기계가 그거 하나만 딱 넣어놓고 은행이 없잖아요. 입출금은 네 맘대로 해라. 이렇게 해놓기 때문에 그래서 ATM 기계가 많이 이렇게 만들어 놓다 보니까 사람이 필요가 없어지잖아요. 또 하나가 뭐가 있을까요? CCTV도 있잖아요. CCTV가 있다 보니까 경비원 일을 대신하는 예를 들어서 요즘 밖에다 뭘 내놓는데 그리고 그 안에다 안 들여놓잖아요. CCTV가 다 있으니까 CCTV 돌려보면 다 알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도 있다. 그래서 경비원의 일을 대신하는 사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나 지식을 기반으로 하는 산업에서는 고용이 늘어나지만 제조업이나 단순 서비스업에서는 고용이 줄어들게 되어 있어 이른바 고용 없는 성장이 일어나게 된다. 요즘 뭐가 있습니까? 24시 편의점 같은데 보면은, 이제 밤에는, 사람을 두면은 야간 수당까지 해서 더 돈이 더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사람을 쓰는 게 아니라, 자동화 시스템으로 내가 돈 이렇게 집어넣으면은 이렇게 마크 찍으면 집어넣어서 이렇게 하는 자동화 시스템으로, 기계가 바꿔지고 있잖아요. 사람이 없는 어떤 무인 24시 편의점이 생기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만 봐도 인간의 노동을 누가 대신해주고 있습니까? 기계가 대신해주고 있다고 봅니다. 이런 시대가 되어간다라는 겁니다.
자, 인간을 노동으로부터 해방시키는 유토피아라고 꿈꾸었었는데, 이제 우리 인간이 만들어 놓은 것들로 인해서 이제 노동으로부터는 해방이다. 물론 세탁기부터 시작해서 노동으로부터 많이 해결됐지요. 근데 유토피아라고 생각했었는데 거꾸로 대량 실업을 가져오는 디스토피아가 앞당겨 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최근에 알파고의 등장으로 어째요? 리프킨의 이런 예측은 더 빨리 실현될 기미가 보이고 언론들은 미래에 없어질 직업들을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직업을 가질 때 미래에 없어질 직업을 하면 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래에 없어질 직업을 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누누이 강조합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20년, 30년, 40년, 50년, 60년 여러분들은 150살까지 산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어떤 직업을 가져야 할 건가? 여러분들이 숙고하고 생각하고 해야겠지요. 자, 그 다음 기본소득제도. 자, 재산이나 노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사회 구성원들에게 일정 소득을 지급하자는 제도입니다. 미래사회 일자리 감소와 관련이 있는 제도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직업을 안 갖고 싶어서 안 갖고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태어남과 동시에 너는 기본적으로 먹고 사는 것은 해결해 주자. 이거 기본소득 제도를 지금 실시하는 나라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도 기본소득 제도를 실시하면 좋겠죠. 그래서 지금 65세인 노인들한테는 30만 원씩 기본적으로 제공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걸 전 국민한테 하자고 하니까 돈 있으면 하면 좋죠. 그죠? 돈 있어갖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돈이 그만큼 우리나라가 그렇게 잘 사느냐. 그래서 그 대안으로 기본소득 제도를 지금 하자라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인간에게는 인간의 어떤 기본 권리가 있는데 그거는 내가 누릴 수 있지 않느냐. 먹고 사는 데는 해결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야 창의성이 나오지 않겠냐. 이런 제도로 이거를 기본소득 제도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것이 실현되려면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노인을 30만 원씩 주는 거 보니까 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지만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음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라마 속에서 이색 직업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네, 드라마 속에서 이색 직업 우리는 알지 못했는데 드라마를 보니까 이런 직업들이 있었네 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텔레비전을 보면은 TV를 보다 보면은 저런 직업도 있구나 이렇게 생각이 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책에 소개해 진 것을 한번 여러분께 소개를 하겠습니다. 자, 관제사. 드라마 속 이색 직업 관제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공기의 안전한 이착륙을 돕기 위하여 비행기 조종사에게 기상, 풍속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항공교통을 지휘하는 역할을 하는 직업이다. 2012년 SBS 드라마 부탁해요 캡틴에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관제사라는 직업도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골프 코스 테스터. 예를 들어서 클럽의 원활한 개장을 위해 코스를 평가하거나 경기가 열리는 그린 상태를 먼저 읽고 해당 선수에게 전략을 조언하는 역할을 하는 직업을 말합니다. 2011년 TVN 드라마 버디버디에 나왔다고 합니다. 저는 이 드라마를 본 적이 없네요. 네, 여러분들 한번 이런 직업도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주얼리 디자이너. 주얼리 디자이너는 제가 알고 있죠. 보석 제품을 디자인하여 제품을 만들어내는 일을 하는 직업이다. 2009년 KBS 드라마 수상한 삼형제에서 나왔다. 2009년 TVN 드라마 미세스 타운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은 금값이 너무 비싸다 보니까 우리 때는 금값이 그렇게 비싸지 않았기 때문에 막 반지 여러 가지 하고 다니고 막 그랬는데 요즘은 금값이 너무 비싸서 좀 어때요? 우리가 막 진짜로 하기가 어렵잖아요. 이제 법의학자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의학자는 너무 많이 나왔기 때문에 뭐 다 아시겠죠. 의사만 할 수 있는 직업입니다. 범죄 사고에 관련하여 사망한 사람의 시체를 검사하여 단서를 찾아낸 경찰의 범죄 수사에 도움을 주거나 사인과 사망 경위를 밝혀 인권을 도모하는 일을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뭐 2011년 SBS 드라마 사인에도 나왔고 뭐 다른 거 지금도 현재 너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법의학자는. 그래서 법의학자가 된다는 것은 의사를 반드시 거쳐야 되고 저는 어때요? 여자들 못 할 것 같은데 요즘 여자도 됐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프로파일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범죄 현장을 분석하여 용의자의 나이, 성별, 직업, 취향 따위를 추론 삼음으로써 범죄 해결에 도움이 되는 직업입니다. 범죄 심리 분석관 또는 범죄 심리 분석 요원이라고도 합니다. 근데 경찰관 출신이 많겠지요. 경찰관 출신 프로파일러들, 그러니까 저희는 왜 이런 죄를 저질렀을까 연구하는 사람들을 프로파일러라고 하죠. 근데 이거는 좀 재미있을 것 같아요. 저 사람은 왜 저런 범죄를 저질렀을까? 그러고 봤더니 어린 시절에 쟤는 부모한테 사랑을 못 받았다. 그래서 사랑을 확인하는 방법에 있어서 누군가가 나를 사랑해줬으면 하는데 나를 거부하니까 범죄를 저질렀다. 뭐 이런 식으로 어때요?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프로파일러들이 이 사람의 그 심리를 분석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벌렸을까? 그래서 2016년 TVN 드라마 시그널에 프로파일러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프로파일러는 뭐 드라마가 아니어도 요즘 TV에서 많이 나오고 있지요. 파티시에 프랑스 케이크 제빵사를 말합니다. 그래서 파티시에도 드라마에서 많이 나왔지요. 뭐 어디에 나왔더라? 이게 파티시에는 뚱뚱의 삼순이 뭐 여기에 나왔잖아요. 현빈하고 나와갖고 그 드라마에 나온 것 같습니다. 미스테리 샤퍼. 자, 미스터리 샤퍼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스토랑 본사 등에서 지점으로 파견해 음식의 질은 물론 직원들의 서비스와 상품 지식 등을 평가, 고객 만족도를 파악해 본사에 재현하는 직업입니다. 2005년 KBS 드라마 슬픔이 안녕에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스터리 샤퍼라는 직업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북 디자이너. 북 디자이너는 책의 표지와 본문의 디자인은 물론 레이아웃, 판형, 정리의 질까지 시장의 수요에 맞춰 판단해서 결정하는 직업을 말하겠죠. 2005년 KBS 드라마 어여쁜 당신에 나왔다고 하는데 제 생각에는 북 디자이너는 굉장히 지금도 유망하다기보다 북 디자이너는 지금도 TV에 자주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책을 한번 겉지를 한번 봐보세요. 그 책 내용에 약간 부합된 그림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책 거리만 보고도 책을 살 수 있게끔 이 책 겉장만 보고도 살 수 있게끔 북 디자인하고 아주 잘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나가 책을 선정 한번 해보지. 특이하게 생겼네. 한번 읽어볼까? 하고 이렇게 들 수 있잖아요. 서점에 가게 되면. 그래서 북 디자이너도 하는 일이 굉장히 많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이어트 프로그래머. 고객의 체중과 체지방 등을 측정해 이를 토대로 해서 식이요법이나 운동요법 등 고객에 적합한 다이어트 프로그램을 설계 진행하는 사람이다. 2004년 KBS 올드뉴스 다이어리에 나왔다고 합니다. 요즘은 다이어트 프로그래머가 아주 다이어트 프로그래머라고 해서 이 사람들이 다이어트 프로그래머 한 게 아니고 어째 운동도 같이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운동 같이 해주고 운동 트레이너들 많이 있잖아요. 운동 트레이너들. 이 사람들이 다이어트 것까지 같이 뭐 먹었냐고 우리 딸 보니까 뭐 먹었냐고 사진 찍어서 보내라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운동요법뿐만이 아니고 다이어트까지 관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한의사들이 이런 다이어트 프로그램을 하는 걸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기 치평동에 있는 한의원을 갔더니 저한테 다이어트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나는 다이어터로 간 건 아니었는데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요. 우리 딸이 좀 뚱뚱한데 이거 한번 해볼까요? 그랬더니 딸을 한번 보내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한의원에서 다이어트 프로그램, 뭐 일반 피부과에서 다이어트 프로그램,
프로그램 안 하는 데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약국에서도 뭐 이거는 새로 나온 다이어트 요법이다, 뭐 지방을 분해한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다이어트에 관한 일들은 굉장히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이어트 프로그래머도 굉장히 유망한 직업 중에 하나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먹을 것은 많아. 지금 우리나라가 잘 살기 때문에 먹을 것은 많은데 음, 지금 다이어트를 해야 돼. 살이 찌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이어트 프로그래머가 많아진 것 같습니다.